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전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FMC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버냉키 미 연준 의장, 중앙은행 총재 입도 열렸습니다. QE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전망대로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라면은 이런 전제를 달고서 올해 내에 QE 양적 완화를 조금씩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중반 정도에서는 양적 완화를 완전히 다 중단하겠다라고 축소 시점과 중단 시점을 모두 버냉키 의장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안 좋은 쪽의 시장 내용이었기도 했었고 버냉키의 그 태도 자체에도 시장은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데 이미 앞서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00포인트 반납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도 1850선으로 연중 최저치, 삼성전자도 연중 최저치. 오늘 주식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트리플 약세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날이기도 한데요. 술렁이는 오늘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수익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는 낙폭을 양시장 모두 좀 줄이면서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 찍고 1860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 이후 연중 최저치 상황, 낙폭은 좀 줄이고 있는데 수급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FMC 회의 이후 수급이라 오늘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로 가죠.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급 얘기 먼저 할까요? FMC 회의 내용 결과 버냉키 의장 얘기 먼저 할까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는 다시 시작인 것 같네요.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언지를 줬었는데요. 네, 저도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건 상당히 힘든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고요. 근데 버냉키 그동안의 뉴스 한 2주 가까이 됐나요? 버냉키의 기대감, 즉 버냉키가 연설을 하고 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았죠.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감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표현도 드렸습니다. 후자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더 공격적입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안 팔다가 오늘 1230억. 외국인한테 확정적인 답을 버냉키가 줬다. 수급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연중 최저치로 또 밀렸습니다. 2%대 밀리면서 133만 9천 원을 기록 중이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81억을 팔고 있고요. 최근 6월달 한 달 동안에 운수장비 업종을 보면요. 1,800억을 던졌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셌던 이유는요. 기관에서 5,500억을 담았습니다. 그 주체적인 세력은 투신 2,000억, 기금 1,500억, 보험 1,000억 정도. 보험이 투신권이나 보험 쪽에 맡긴 물량을 대충 집중한다면은 연기금이 삼성전자는 거의 안 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6월 달에 지금 20일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98억을 순매수로 집계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운수장비 1,500억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업종이고요. 결국엔 전기전자 팔아가지고 운수장비 샀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꼽아드린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3원 급등하고 있습니다. 1,142원이고요. 2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즉 연준이 출구 전략을 아직 쓴 건 아니지만 출구 전략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 달러 강세 그런 밤사이에도 달러가 1%대 강세로 보였는데요. 원화 약세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원화 약세가 되면 그동안에 엔저로 타격을 입었던 자동차 업종이 원화 약세로 이익 손실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에서의 현대차 밸류에이션은 가장 싸다. 올해 실적 대비. 근데 그 실적이 무너진다면은 즉 엔저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된다면은 성장 진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리와인드를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그럼 사야 되느냐? 원화 약세 기조가 계속된다면 자동차 업종은 수익성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펀더멘탈 퍼로 치면은 개념상으로는 정말 싼 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율 시장을 그래서 항상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달러 강세는 추세적으로 나올 거고 그에 잇따른 지금 엔화도 다시 거의
107엔은 안 되지만 96.5엔까지 올라갔는데요. 즉 엔화 약세, 원화 약세가 같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손실이 상쇄된다. 이런 부분에서 기관이 땡기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자동차의 성장성을 좋게는 안 본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속내를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버닝키가 축소한대냐, 경제 좋아지면 조건을 달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외국인은 기정사실 그리고 제 4월 말부터 시장을 계속 안 좋게 본 것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 신흥국의 자금 이탈, 단순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브라질 이런 신흥국들에서 주식 그리고 채권 시장 이런 빠져나가는 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냉키 얘기는 그렇게 외국인의 어떤 변동성을 가져오지 않는다고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요,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을 일단 상당히 좀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 거마저도 팔아야 되냐. 오늘 기관이 사고는 있어요. 368하고 시장에서 사고는 있는데요. 이 표현을 드린 거는요. 사실 전체적인 실적이 안 좋은 업종은 다 버리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으로, 즉 전기전자 버리고 운수장비 사고 뭐 화학, 철강 이런 거 기계 업종 다 버리고 운수장비를 또 몰빵하는 그런 기간에 상당히 나쁜 패턴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간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수장비도 2분기 실적 보고 1분기보다 안 좋거나 예상보다 안 좋거나 워낙 약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좋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기간이라는 거. 외국인과 기본적으로 투자 패턴이 롱텀이냐 숏텀이냐 이 차이라는 게 있다는 거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그래 아직 안 한대잖아. 경제가 좋아지려면 쉽게 좋아지지 않아. 미국 경제가 서서히 완만히 모더레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버닝키가 서서히 완만히 회복될 거기 때문에 내년 말쯤에나 자산 매입이 종료될 것이다. 하지만 이프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올해 너무 실업률도 좋아지고 경제 지표도 좋아지면 올해 말부터 축소할 수도 있다.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나쁜 지표가 발표될 때도 좋은 것만 바라보려는 어떤 투자들의 심리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의 심리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버냉키 회장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는 가장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도 또 역시 개인들은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버냉키 회장의 발언을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냉정하게 이제 전문가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고 방송 외적으로 전문가분한테 인버스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것도 또 늦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까? ETF 얘기하셨는데요. 코덱스 인버스는 사실 제가 트레이딩하기에 최근 장세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서 매집을 해서 가져간다는 의미보다는요. 장중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저도 어제 인버스를 사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급락을 하면서 팔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ETF는 좀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 추세적인 거를 보기에는 즉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코스피 퍼나 PBR 이런 밸류 관점을 사실 상당히 많이 논하고 있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은 저는 그런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더 하방을 본다면은 사실 인버스를 사서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항상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이슈들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기 때문에 즉 선물 옵션 특히 옵션에서의 만약에 오버나잇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썼을 때 만약에 시장의 행보장이나 그리고 반대 방향이 잠깐 나온다면 그 프리미엄을 많이 까먹습니다. ETF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역시 트레이딩 입장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FOMC 얘기는 아마 앞서서 다른 증권 방송 그리고 앞서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만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버냉키가 얘기한 그 5월 FOMC 성명서랑 6월 FOMC 성명서는 동일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자산 매입 매월 8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지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 6.5% 이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 2.5% 이상 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FOMC 성명 3시에 끝나고 버냉키가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Q&A 시간 즉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질의응답이 나오면서 버냉키의 어떤 그 속내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버냉키가 말한 것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더레이트라는 완만한 어떤 경기 회복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저금리 상태를 더 오랜 기간 유지할 것. 즉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6.5%로 목표를 세워놨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도 그러니까 자산 매입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금리는 초저금리를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시장 충격을 조금이나마 덜 주기 위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산 매입 축소 단계적으로 분명히 시행하겠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제가 항상 요새 잘 말씀드린 게 표면적인 거랑 그리고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단계적으로 분명히 시행한다는 거는 어쨌든 버냉키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버냉키가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요. 버냉키는요. FOMC 버냉키의 기대감 그렇게 많이 갖지 말라고 분명히 조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오는 중국의 지표에 어떤 악순환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HSBC PMI 지수 조금 이따 10시 45분에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 49.4포인트고요. 전월에 49.2포인트로 50 이하로 7개월 만에 내려갔습니다. 자, 컨센서스보다 낮고 전월 대비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강, 화학, 조선, 해운 다 무너질 겁니다. 실적도 안 좋은데 중국 경제 안 좋다면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 종목들 계속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반영되면서 건설업종이 거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고요. 화학주들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거의 선행으로 떨어졌던 OCI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 분명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경제 서서히 회복되는데 한국 경제 왜 이러느냐. 업황이 틀리기 때문이고 상장 주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달러 초강세가 일어나면서 금값이 온스당 134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저점이 1320불. 자, 지난번 저점을 붕괴된다면 원자재도 추풍 낙엽으로 떨어질 겁니다. 즉 달러 강세로 원자재도 어떤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거고요. 원자재 관련주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오늘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지금 얘기하는 사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원화 약세 부분이 상쇄를 시키고 있다는 건데 그 성장성이 과연 계속 지속될지는 즉 일본 엔저의 현상으로 일본 자동차들이 경쟁력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결국엔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결국에는 자동차 업종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걸 다 팔고 자동차를 사는 건데 역시 기관은 언제든지 실적이 안 나오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수급 주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장 중국의 PMI 지수 조금 이따 발표되는 거 보시면서 좀 시장을 여유롭게 그리고 현금을 대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더 대기하시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관망 쪽이네요.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중국의 지표, 그리고 이제 향후 신경 쓸 것은 역시 2분기 실적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지민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관련한 전략까지 짜볼까 합니다. 두쌤, 쌤플러스 김동욱 멘토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시 선물 쪽도 한 1% 정도 개파락하면서 244라인까지 장중에 241.80까지 밀려서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와, 좀 많이 밀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전략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최저점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겠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서 지지를 개파락 부분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킹 여부의 기술적 반등 부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선물 시장 정도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시장은 해외발 부분 쪽에서의 이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위축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결국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표현, 조기 종료 그리고 또다시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예전에 문매를 맞았던 부분 때문에 중국발 영향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공포가 공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출발과 함께 상당히 위축되면서 현 선물 모두 다 개파락 부분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킹 자체가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걸려들었다라는 것이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개인들의 수급의 변동에 의해서 또다시 확정이 되고 있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뿐이지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범 요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계는 자신들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일 뿐이지 다른 부분에 따라서 오늘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고 해서 빠르게 주도를 잡으면서 추가 급락을 만들고 또는 바로 반등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원래 그랬었구나 우리의 하방 포지션들을 조금씩은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정도의 가닥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주도 자체를 가져오면서 변동성의 확대를 계속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가져오며 비추세 구간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로 일갈되고 있는 폭들이 좀 많은 반면에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를 필두로 하면서 투신과 연기금이 푸싱을 잡아주면서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 확대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수상으로는 이제는 방어 성격 쪽에 일부의 포지션들이 있다. 하방 포지션 쪽에 구축됐던 부분들이 일부는 청산되고 있다라고 한번 열어두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차익 쪽이 먼저 들어올리면서 가면 좋은데 어제와 양상으로 차익 쪽도 거의 매도 출발. 그런데 비차익이 계속 바스켓으로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제 비차익이 어떻게 됐죠? 종가 무력의 위로 외국인에 의해서 땡겨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현재 부근에서 다시 회귀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비차익 쪽에서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종가상 부분에서 낙폭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해외 증시 특히나 미국과의 커플링 현상의 괴리율 계산법을 이용하며 응용법을 하면 종합지수상으로 지수밴드를 28포인트에서 34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는 자리를 이미 다 찍을 만큼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공포를 느낄 것인가? 그리고 시그널 주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낙폭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현물 쪽에서 선물 시장에 올라갑니다. 주셈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신호 시그널을 자동차 업종에서 줬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기관 쪽의 플레이가 나오든 외국인 플레이든 전 관심 없습니다. 시장이 선물 시장 쪽에서 지수를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추가 낙폭할지가 관심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공포를 사야 될 때지 이 공포를 즐겨야 될 때고요. 자, 어제부터 분할 매수로 샀던 현 선물 모두가 다 그렇게 무섭게 공포를 느끼면서까지 손실이 커졌나요? 특히 현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장중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전방을 잡기 때문에 저희 역시 오버나잇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대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 관심 없습니다.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비차익 쪽에서 어제 들어올렸던 파이만큼 다시 내려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확대는 되긴 했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전 업종과 전 종목 쪽에서 투자 심리 위축되는 공포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기한을 기다리는 것이 좋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생유베리 감사 고맙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될 경우에 저점 매수가 맞습니다. 현재는 매도 우위가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횡보하고 찍을 만큼의 심리 저항의 종합지수와 그리고 선물의 대파락 부분에서 추가 2단 하락에서 브레이킹 걸렸던 자리 이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를 잡고 들어가기는 좀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다란 말이죠. 확인을 거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는지를 보시면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저점 늘리면서 과감하게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답답하시면 샘플러스를 통해 주셈방으로도 오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 다음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전장에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리나 앵커께서 분명히 잡아주셨던 241.80을 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요 부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이렇게
횡보로라고도 올려줬으니까 생유비를 감사하겠는데요. 하지만 요 밑에 죽음 하나가 있습니다. 오전에요 241.45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단 하락 없이 이제는 낙폭을 축소하러 갈 수 있다라는 거 현물에서 이미 신호탄 줬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매수를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최종 트레이딩 관점 잡으러 갑니다. 위쪽 상단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종가상 어마어마 땡땡땡 가격을 지켜주면 일단 추세는 유지시켜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 부분 자체를 좀 어제 지켜주었는데 이벤트가 걸리면서 244.75를 갭으로 밀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갭에서 이미 깨버렸다라는 것은 억지성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걸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상단을 244.75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밴드 242.65로 설정을 합니다. 오늘 변동도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해 본다라면 242.65 지금 올라타서 지지력 나온다라면 자, 이 부분에 붙여서 매수 잡으시면 트레이딩 한 오늘 글쎄요 롱런 홈런을 때리려고 한다면 좀 욕심이겠죠. 오늘은 좀 1루타보다는 한 2루타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겠고요. 최하단 밴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전 지지력 자리 241.45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자, 너무 여기서 현 선물 특히나 주식 하시는 분들 선물 쪽이 공포를 전혀 안 느끼고 즐기고 있는데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공포를 느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선 일부 종목들 여러분들의 시장의 트렌드를 읽었다라면 그 종목군들은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전장 지지 라인을 따라주셨습니다. 241.45 지키고 외국인들 선물 사는 쪽의 흐름 보인다면 반등 기대하고 같이 사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냉키 쇼크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줄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심지어 코스닥은 심지어 상승 전환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만큼 개장한 지 1시간 반 흐른 지금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코스닥은 530까지 올라왔고 코스피도 1870 라인 정도로 낙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시각 현재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특징주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부터 나오네요. JYP 엔터. 저희가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비상장 회사인 JYP 흡수합병 때문에 오늘 점 상한가 들어가 있죠. 모다정보통신은요, 지능형 M2M 서비스 플랫폼 개발 착수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약간 줄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20일 저항에 약간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아프리카 수출 소식을 나왔군요. 두 자릿수 이상 오르다가 역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바뀌어서 조금은 상승폭이 아쉽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로 한번 가볼까요? SS 딴 그룹주들은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고 있지만 펜오션만큼은 오늘까지도 두 자릿수 하락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드디어 3거래일 만에 하한가에서는 탈출하고 있습니다. 젠베스는요, 인상 3상 실패로 인한 지금 경영권 불씨를 남겨두면서 젠베스가 오늘도 역시 추가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게임빌은 유중 이후에 역시 힘들어하고 있죠. 오늘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찍은 컴투스와 함께 게임빌도 신저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JYP 엔터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보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참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JYP 엔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M&A 드디어 기다렸던 게 좀 터질 것도 같네요. 네, 지금 뭐 기다렸던 소식이 나오면서 점상한가 보이는 모습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비상장 JYP 흡수합병 한다는 소식에 하락장 속에서도 뭐 점상한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발표를 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기업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제 JYP 흡수합병 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합병 후에는 JYP 엔터테인먼트만 존속회사로 남고 비상장이었던 JYP는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특히 근데 이제 비상장 JYP에 원더걸스라든지 2PM 등 주력 가수들이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출들이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로 상장사로 합쳐진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합병 기일을 이제 오늘 돌아오는 11월 15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모다 정보통신인데요. 모다 정보통신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천기술개발 과제 소셜 M2M 서비스 개발 수행 기간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세 보이다가 상승폭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3년도 방송통신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던 이제 수행기간 소셜 M2M 지능형 기기 간 서비스 개발의 수행 기간으로 모다 정보통신이 선정이 되면서 지능형 M2M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이제 올해부터 착수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3년간 정부로부터 3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이제 이런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모다 정보통신의 장기 성장 운영 확보가 좀 가능해질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성장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정구점이었던 9,9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지시드립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아프리카에 최초로 이제 방사선과 정보 시스템 수출한다는 소식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오늘 장 초반 급등세 보이다가 이제 매물로 인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전일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료 관련 업체에 이제 약 15만 달러, 1억 7천만 원 수준의 수출을 이제 처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하게 되면서 향후로 이쪽 지역에 이제 추가 수출 가능성이라든지 판매 증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인수 가능성 과거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사 펀더멘탈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영업 적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 나온 것처럼 좀 약간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입니까? 분할 매도입니까? 네, 매도 전략으로 오늘 매물 나온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시 분할 매도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분할 매도, JYP 엔터는 조금 트레이딩 쪽으로, 그리고 오늘 모다 정보통신의 경우에는 정고점까지 조금 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종목 대응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계시는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사실 버닝키 쇼크 때문에 신저가 내는 종목들 수두룩합니다만 특별히 STX, 페노션, 젠백스, 게임비를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페노션 그래도 하한가는 면했네요. 예, 오늘 이제 하한가가 시가에 저가까지 이제 들어갔다가요. 지금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한가를 몇 번을 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하한가 따라잡기 핫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5% 가까이 마이너스 5% 1,750원까지 반등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SX 페노션이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하한가에서 풀렸을 때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좀 10시 반이라서 그런지 아까 마이너스 5%대 방송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보유하신 고객들이라면은 그 SX 페노션은 지금 좀 하한가가 풀렸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젠백스인데요. 이것도 오늘 마이너스 9%, 15,500원까지 갔다가 현재 17,000원까지 지금 현재 반등을 했고요. 지금 내용은 최근 나왔던 뉴스 내용은 저번에 임상실험 실패 이후에 어저께 나왔던 것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11%에 불과하고 그 한상호 전 H&H 회장의 BW 주식 전환 때에는 그 기존의 경영진 압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낙폭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꾸로 본다면은 이런 종목의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에는 이런 악재가 거꾸로 호재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낙폭 과대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럴 때에 좀 보유하신 고객들은 이 분위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기회를 노리다가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게임빌입니다.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게임빌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이 회사에 있는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했다는 그 부정적인 뉴스와 그리고 이렇게 인력 충원을 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굉장히 판단이
주가에 굉장히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게임빌이 오늘같이 낙폭을 마이너스 4%까지 73,300원까지 빠졌었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과대 낙폭이 되었기 때문에 반등 시에 이것도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이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전략, 약 지금 73,800원인데 한 76,000원, 7,000원까지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무엇보다 귀한 준 젠백스와 게임빌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투매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의외로 시장 분위기와 달리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 시 좀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운 종목 분석 석관동 지점에 계신 안상현 대리님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네요. 1870까지는 일단 올라왔고 삼성전자 낙폭도 1%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이 사실 아침부터 쭉 팔 때 코스닥은 사고 있었고요. 기관까지 코스닥의 외국인과 함께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의 쌍끌이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 시장 이렇게 대하라고 전략 주신 바 있는데 한 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네, FMC 회의 결과 나온 날 저희가 들었던 내용들 정리해본 것입니다. 김동섭 이사님은요, 오늘이 단기 저점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의 개파락이 원래 시장의 단기 저점을 만들어준 그런 경험치를 빗대어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까지, 사실상 내일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인데 1890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현재 1870이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수 전환이 절실한 때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 쪽 수급, 비차액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보자고 하셨고 역시 환시장 동향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환율은 급등하죠. 황비섭 팀장님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종목을 잘 고른다면 모아둔 현금을 이제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아주 신선한 의견도 주셨고요. 은성민 센터장님께서는 QE 축소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시장 로드맵 나온 것 자체를 좀 걱정스러운 눈치로 바라보고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됐고 상승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해석 주셨습니다. 차, 조선, 건설 등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것이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재민 PB팀장님은 버냉키 실망 속에 오늘 변수가 상당히 중국 쪽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셨고 2분기 실적 시즌도 사실상 부담된다라고 장기 전망도 함께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전문가 한 5분의 의견 중에 조금 나와 좀 비슷하다 하는 의견이 나올런지요. 공감 정도 오늘 체크해 볼 분은요.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FMC 회의 결과 나왔고 다양한 의견들을 앞서 받아봤는데 혹시 비슷한 의견 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주식을 좀 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놓으신 분들께서라면 지금부터 이제는 좀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사실 PBR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개인분들한테 굉장히 안 와닿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만의 그런 어떤 측정치 그런 기준이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왜 현금을 갖고 주식을 좀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상당히 좀 급락을 역시 했는데요. 역시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미국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출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증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충격 역시 오늘 시장에 충격이 왔지만 당분간은 좀 충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시점에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라면 이제부터는 좀 주식을 좀 담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역시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개선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상황이고 이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한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위기를 좀 기회로 이제 활용해 볼 만한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환율 하락과 그리고 코스피 상승 이러한 좀 시장 트렌드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투자할 만한 주식은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그 종목 얘기도 잠시 후에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출구 전략 이제 사실상 이제 시행이 시점까지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달러도 때문인지 1140원대 초반까지도 하루 만에 급등하고 있는데 이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환율에 대한 부분 오늘 상당히 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출구 전략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채에 대한 금리가 상승이 예상되고 역시 이에 따라서 달러 매수로 인해서 이면준 통화 약세는 이제 뭐 확실시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거나 예상치를 뭐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없어진 바로 지금이 환율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뭐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만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원화 약세가 추세적이냐 아니면 바로 지금이 바로 고점 부근이냐라는 점이 좀 판단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점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분기점에 좀 도래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시점이 환율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뭐든 현금이 됐을 때다라고 얘기하셨던 황규섭 팀장님과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에 좋아 보이시는지요? 네, 오늘 뭐 추천드릴 종목은 역시 뭐 종목도 시장 상황도 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역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그 솔브레인이란 종목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공정용 그 화학 재료라든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재료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 등을 이제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1분기에 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2분기도 역시 계절적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전망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재료 부분과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싱글레스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폴리머 라인 증설에 따라서 전해액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역시 실적 안정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높아진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안정성이 향후엔 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안정성 대비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한번 좀 안정적으로 한번 포트에 한번 담아 가신다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오늘 같은 날도 오르고 있네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45,000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45,000원 뭐 중반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고점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기 이전 고점이 한 5만 원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 약 한 10% 정도 잡아서 한 5만 원 정도를 우선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 역시 뭐 변동성이 큰 구간인 만큼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아서 한 4만 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훈 팀장님의 관심주 솔브레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인의 차트 미인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크게 빠졌다가 회복을 좀 빠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네요. 좀 전에도 약간 플러스권이었는데 다시 한번 약보합권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이고요. 자, 코스피도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듯 흐름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별 살펴보자면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외인들이 지금 한 2천억 정도 던지고 있단 말이죠. 이 수급이 과연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양쪽 하나 축소하겠다. 연내 안으로 일단은 유지하지만 축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외인들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 계속 말씀드리는 거 매수하시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 1,000억 이상 매수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동시 순매수입니다. 이 점 꼭 체크하신다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또 장이 좀 안 좋았던 흐름, 오늘 오전장까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손절하는 좀 종목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4가지였습니다. 4가지였는데 롯데케미칼이 손절가를 좀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호나 이거 역시 손절가를 좀 이탈하는 흐름 2가지 조금 패가 나왔고요. 자, 만도가 지금 오전장에 크게 좀 올라가지고요. 만도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만도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인데요. 만도 지금 오늘 고가 기준까지 해서 오늘 고가가 18,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82%까지 도달했죠. 목표가 3%였잖아요. 그래서 3% 도달했습니다. 만도는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있잖아요. 어제 추천드렸던 N소프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N소프트 지금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약 2% 가까이 수익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3%였습니다. 자, N소프트를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인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3% 도달 가능한 종목. 3% 가격은 16만 6,500원 정도입니다. 그 구간에 조금 걸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 아니시라면은 이번엔 정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얼마까지요?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지만 목표가 3%가 되면은 조금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그래서 한 종목 남았네요. N소프트만 홀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가지 종목을 제가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가지 종목이 뭐냐면요. 현대 BNG 스틸 하고요. 한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 BNG 스틸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2.2% 이상 올라가 줍니다. 오전장에 조금 마이너스였는데요. 빠르게 조금 회복을 벌써 하고 있네요. 자, 이 종목은 좀 굉장히 재밌는 종목입니다. 자, 꾸준한 이 박스권 내 흐름을 최근 한번 올라탄 흐름이었는데 이 라인 자체 저점 부분에 해당하는 13,000원 부분인데요. 13,000원 터치한 이후부터는 반등을 지금 오늘 또 한번 나와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거. 일단 고점 부분까지 올리는 생각이 보입니다. 고점 부분이 얼마냐면요. 좀 지웠다 다시 그어드리면 14,500원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적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최근에 며칠 연속이죠. 11일 이상인가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종목,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나온 게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제가 왜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화학주 중에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요즘 조금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 실적 역시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갑자기 코스피 종목들 오전장에 큰 폭으로 오른다. 기관이든 외인들 수급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시점보다 벌써 너무 많이 올랐네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줘서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은 1,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2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거냐면요. 오늘은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 원래 10,000원 아래에서 조금 매수를 사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가가 1050원입니다. 조금 약간 올랐는데,
10,000원까지 사겠습니다. 10,000원까지만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3% 잡고서 1,300원에 정리를 하면 되겠죠. 1,300원 정도에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 큰 반등 이끌어줘서 다음 실적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12,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은 3%만 목표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인의 차트 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냉키 쇼크 때문에 급락 개장했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조금은 잦아들면서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인데요. 상해 종합지수 중국장이 이제 막 뒤늦게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지표 발표가 있는 중국이긴 한데 먼저 개장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예, 지금 현재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0.6%대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130선 내외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뚜렷한 매수 물량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준율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지금 2년 이내 천연가스 가격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에서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금융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하고 통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계속적인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언제쯤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웨이에서는 노키아 인수를 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노키아가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금 하웨이가 노키아 인수가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하웨이 주가 움직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HSBC 제조 PMI 지수 속보치의 발표가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7개월 만에 50을 하회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지표인데 오늘 예비치 지금 막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사실 10시 45분 정도에 언제나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나왔으면 결과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일단 HSBC PMI 지수 속보치 발표가 지금 아직까지 전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HSBC PMI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50 밑으로 하회할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망 심리를 좀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HSBC 제조 PMI 지수 발표가 호재로 작용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 좋았던 게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호재성 뉴스가 지표 쪽에서 오늘 들리긴 어려울 것도 같네요.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가 0.5% 가까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코스닥은 심지어 520선도 깼다가 상승 전환까지 했었다라는 거. 지금 소폭 빠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같이 힘든 장 코스닥이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 주식시장의 급락, 오늘 신저가 종목 추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다시 빠르게 빠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려우시죠? 주식 투자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전 잠시 후 뉴스앤마켓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